오늘 밤은 우리의 마음에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제 삶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67의 나이,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올해로 67, 그리고 10년 전 이혼을 겪고 혼자 살고 있지요. 한때는 미용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이혼 후 몇 년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았어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봄이 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더군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들을 보면 부러움이 밀려 친구들은 저에게 말했죠. 미영아, 이제 그만 포기해. 전 남편에게 그렇게 당해놓고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저 취미 활동하면서 살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데이트 어플? 그건 젊은이들의 놀이.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죠. 꽃집들이 마치 제 외로운 마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었을 때 사이클을 참 좋아했거든요. 결혼 후에는 생활에 치여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던 취미였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신 것 같았지만 다들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이클 동호회 회장님인 최도우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라는 그는 도우 씨는 제가 사이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뻔할 때면 재빠르게 붙잡아주곤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도우 씨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함 덕분에 그날 이후로 동호회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그의 다정한 제안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당동인데요. 어디로 가세요? 아, 저도 사당동 근처예요. 그럼 같이 가요.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행복이란 것이 늘 그렇듯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에 뜻밖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첫 만남이었는데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둘 다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고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동호회에서는 평소보다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강을 따라 더 멀리 가볼까요?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입을 옷과 가방을 고민하며 옷장을 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도 하고 머리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기차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두호 씨가 미영 씨에게 양평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전거 대여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평 남한강 자전거 길은 정말 멋져요. 천천히 달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두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길목에는 잔잔한 강물과 푸른 들판이 점심 무렵 그들은 강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산채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산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로 만든 음식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호 씨가 미영 씨에게 젊었을 때도 지금처럼 활발하고 매력적이셨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다시 타고 나선 그들은 오후의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중간에 발견한 작은 카페에 들러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변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호 씨가 문득 미영 씨의 손을 살짝 해질녘 그들은 자전거를 반납하고도 서로를 떠나기 아쉬워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하고 가실래요? 미영 씨가 두호 씨에게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의 마음을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로 마음이 자연스레 이끌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호 씨의 서툰 고백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던 순간 저녁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지하철이 도착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고개가 제 어깨에 살짝 기울어졌고 두호 씨는 잠이 든 사당역에 도착하자 두호 씨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아요.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실래요? 두호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함께 들어선 순간 심장이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던 중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두호 씨의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자 옆에 누워있는 두호 씨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두오세 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연인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연인이에요. 늦게 찾은 우리만의 사랑, 소중히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두호 씨.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당신이 아침의 따스함 속에서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두오세 씨랑 미영 씨 요즘 참 가까워 보이네요. 동호회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네, 사귀고 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리는 동호회의 정기 여행으로 2박 3일간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첫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모임의 여운이 가라앉고 조용한 방 안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얼음물에 던져진 듯한 충격에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물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화장실을 아침이 되자 두호 씨를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사이클을 탈 때에도 그의 시선을 피하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두호 씨는 잠시 말을 이르은 듯 하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젊었을 때 잠깐 실수한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끊고 저는 어느 날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동안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던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죠. 소문과 갈등, 그리고 제 마음속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미 씨가 두호 씨와 제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루머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정숙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에 소중한 사람을 의심하고 멀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두호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우산도 있고 허둥지둥 그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두호 씨가 마침 두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의 집에 들어가니 테이블에는 먹다 남긴 컵라면과 바닥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두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두호 씨와 저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진실한 고백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서로 웃으며 보내는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미영 씨. 다음 오랜만에 동호회에 나가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호 씨는 제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호 씨와의 소문을 퍼뜨렸던 이선미. 그날부터 우리 동호회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저와 두호 씨의 관계도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사이클을 타고 시간이 흘러 우린 강화도로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만이산 등산로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전 두호 씨와 둘만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요. 난생 처음 유럽 여행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